안녕하십니까. 영상과 사진을 담는 건축가 권호입니다. 나는 내 장비를 위해 얼마나 투자를 하는가, 나는 내 장비를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노력하는가, 2편 필터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권호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필터는 옵티컬 유리를 사용을 해서 만듭니다. 거의 대부분 독일산 옵티컬 유리를 사용을 해서 만들지만 막상 사용해 보면 제조사에 따라서 성능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필터는 어떻게 보면 막이 쳐지는 겁니다. 막이 쳐지기 때문에 그 막에 의해서 고스트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비네팅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선해도가 떨어지고요, 여러 가지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렌즈는 아무것도 없는 내추럴 상태의 최대의 능력치를 발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터를 사용을 한다는 건 어느 정도 렌즈의 성능이 감소가 되지만 내가 원하는 감성, 내가 원하는 표현, 내가 원하는 노출을 하기 위한 필요한 도구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모든 분들이 필터는 렌즈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아무거나 써도 된다, UV 필터는 좀 약하기 때문에 앞쪽에 MC가 붙은 MC UV 필터를 사용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모든 UV 필터가 다 같은 성능을 내는 건 아닙니다. 자외선이 투과되고 안 되고 그런 것보다는 본연의 렌즈가 가지고 있는 선해도를 보여주는지, 본연의 렌즈가 가지고 있는 고스트 억제력을 보여주는지, 비네팅 억제력을 보여주는지,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액대에 따라서, 제조사에 따라서 성능이 달라지는 겁니다. 물론 누구나 다 좋은 걸 쓰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50mm에 필터를 3개를 꽂았습니다. 필터를 3개 꽂아서 ND 필터 2개, 그리고 안쪽에는 슈나이더의 블랙 미스트 필터 꽂았습니다. 그래서 3개의 필터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개의 필터를 꽂게 되면 색깔이 변할 수 있고요, 화이트 밸런스가 달라질 수가 있고요, 고스트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저가형 필터 같은 경우에는 비네팅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 화각에 따라서 지금 저를 찍고 있는 1535 같은 광각 렌즈 같은 경우에는 15mm, 16mm, 17mm, 18mm 그 정도에서는 ND 필터를 잘못 끼우면 비네팅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82에 95 업링을 사용해서 95mm의 ND 필터를 끼워서 대부분 풍경 촬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오늘은 소개를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보신 것처럼 수많은 필터들이 있습니다. 저도 모든 종류의 필터는 다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필터의 형태에 따른 분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돌려서 끼우는 나사 형태가 있습니다. 센서 앞에 바로 끼울 수 있는 클립인 필터가 있습니다. 이 클립인 필터는 MC UV 필터와 ND 필터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홀더 혹은 매트 박스에 끼우는 사각 필터가 있습니다. 이 필터가 금액은 제일 비쌉니다. 그래서 사각 필터를 이 안에 끼우고, 사각 필터를 끼워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렌즈 앞에 끼워서 사용하는 홀더형 필터가 있고, 요즘에는 마운트에 끼워서 사용하는 홀더형 필터가 있습니다. 이런 홀더형 필터에는 앞쪽에 붙이는 이런 필터가 있고, 이거는 마그네틱이 있고 아니면 일반 필터로 해서 조여서 사용하는 두 가지 형태가 있고요. 마운트 앞에 붙이는 필터나 홀더형 필터나 안쪽으로 이렇게 끼워 넣는 드랍형 필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필터의 형태도 다양하고 필터의 종류도 다양하고요. 그리고 앞에서 보셨듯이 이건 마그네틱 필터입니다. 마그네틱 필터이고, 또 여기에는 계속 붙일 수 있는 마그네틱 필터가 있습니다. 마그네틱 필터의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은 앞쪽에 이렇게 계속 필터가 붙습니다. 필터가 붙는데 단점은 좀 흔들면 떨어집니다.
너무 자성이 강하게 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 듯 하고요. 그래서 그냥 앞쪽에 이렇게 편하게 붙여서 사용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관리를 좀 잘 해주셔야 됩니다. 필터의 종류, 사진을 처음 입문하고 사진을 찍고 영상을 찍다 보면 노출을 맞추기 위해서 사용하는 필터가 이 ND 필터입니다. ND 필터는 일반 이런 사각 ND 필터와 원형 ND 필터, 그리고 센서 앞에 장착하는 클립인 ND 필터, 물론 ND 필터도 드롭형 ND 필터가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농도에 맞게 조정해서 쓰는 이런 가변 ND 필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ND 필터는 내가 원하는 값에 맞춰서 쓰고요. 1.2 렌저 같은 경우에는 한낮에 10스탑 정도 써야 겨우 1.1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다이렉트로 밝은 곳을 본다든지 그렇게 하면 노출 오버가 걸리고요. 뭐 셔터 스피드를 좀 뭐 500분의 1, 1000분의 1 주면 충분히 찍을 수 있고 8000분의 1로 두고 찍어도 ND 필터가 없으면 1.1을 제대로 사용하기가 힘듭니다. 주간에 촬영할 때는 ND 필터가 무조건 필수적이고요. 그리고 영상을 하시거나 아니면 실내나 실외나 왔다 갔다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런 가변 ND 필터를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가변 ND 필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유명한 제조사에는 1에서 5스탑까지만 나옵니다. 그리고 1에서 5스탑은 흔히 트루 컬러라고 해서 변함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6스탑 이상부터는 색이 변하기 때문에 잘 선택을 하셔서 사용을 하셔야 되고, 화이트 밸런스만 바뀌는 게 있고 색상 자체가 바뀌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유의하셔서 사용을 하시고, 앞으로 제가 ND 필터, 가변 ND 필터, 뭐 지금 리뷰한 것도 있습니다. HNY의 홀더형 필터 같은 거, 그리고 카세의 클립인 필터 같은 게 리뷰를 했지만, 그런 부분들을 잘 보시고 또 다른 유튜버 분들의 내용을 잘 보시고, 아, 나는 몇 스탑을 써야겠구나, 그리고 내가 주력으로 사용하는 렌즈는 2.8이 하나 있고 2.0이 하나 있고 1.2가 하나 있다 하면 거기에 따른 농도가 변해야 됩니다. 그 점을 잘 계산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센서 앞에 장착하는 클립의 필터에는 UV 필터가 있고요, 이런 ND 필터가 있습니다. 둘 다 손으로 장착을 하면 지문 같은 게 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스포이드처럼 된 흡착판을 가지고 장착을 하고 떼고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필터를 사용하면 센서 부분에 필터가 닿고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자국이 남습니다. 이건 뭐 센서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아니고 센서가 망가지는 부분도 아니지만, 우리가 카메라를 사서 중고로 판매할 때 소비자가 봤을 때는 좀 찝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영상을 찍는 분들에게는 가변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합니다. 하지만 사진을 담으시는 분들은 이걸 하나를 꽂으면 렌즈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센서 주변에 끼웠다 뺐다 하면서 자국이라는 건 번들 그림입니다. 왜냐하면 닿으면 광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 번들 그림이 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으니까 잘 생각하시고 구매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 MCUV 필터 같은 경우에는 고스트가 살짝 발생이 됩니다.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지만 모든 필터는 없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내추럴인 상태에서 렌즈가 최대의 능력을 발휘를 하는 거고요. 필터는 일종의 막입니다. 막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끼워지면 끼워질수록 선회도나 아니면 색상이나 그런 것들이 조금씩은 변한다는 거, 그리고 비네팅, 고스트 발생한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사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미 리뷰한 것들은 우측 상단에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I 표시 보시고, 아, 이런 종류가 있고 이렇게 사용을 하는구나 라고 참고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것들은 또 별도의 영상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필터들의 비교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필터는 요즘에 유행하는 미스트 필터입니다. 휴나이더의 헐리우드 블랙 매직 필터고요. 얘는 니시에서 나온 블랙 미스트 필터입니다. 둘 다 딱 보면 약간 뿌옇습니다. 우리가 쓰는 일반 UV 필터처럼 투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도가 강한 거 8분의 1이 제일 약합니다. 4분의 1, 2분의 1 그렇게 나가는데, 농도가 강한 걸 쓰면 더 많이 흐려지기 때문에 AF가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점 유의하시고요. 이런 필터의 가장 큰 점은 광학적 보정을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흐리게 찍지만 픽셀은 살아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포토샵이나 라이트룸이나 보정 툴을 이용한 건 픽셀의 뭉개짐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역시도 농도가 강한 걸 써버리면 너무 인위적인 느낌이 나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사용하지 않지만 일반 유튜브들 보면 소니의 소프트 스킨이라는 것도 강으로 하게 되면 너무 인위적이고 어색하기 때문에 약이나 중 그렇게 사용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본인에게 맞는 것들 사용을 하시면 되고, 그러다 보면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다 보면 리덕션을 하다 보면 더 뭉개지니까 이런 필터의 사용들은 나의 표현을 좀 더 넓게 만들어 준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런 미스터 필터의 계열은 얼굴은 부드럽게 표현을 해주고요, 잡티 같은 걸 가려주고 안부는 좀 더 디테일을 살려줍니다. 헐리우드 블랙 매직 필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리뷰를 해놨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8분의 1이니까 4분의 1을 쓰면 좀 더 강하겠죠. 하지만 얼굴의 소프트한 부분들이 인위적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필터들은 고스트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필터는 안에 입자가 있고요, 이 필터는 안에 입자가 없습니다. 제가 예시 사진을 보여드리겠지만 아웃포커싱 4K로 찍은 사진을 보면 슈나이더의 필터는 보이고요, 얘는 그냥 진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미스트, 쉽게 얘기하면 얘는 미스트, 얘는 안에 입자가 들어있고 그 차이가 있고, 그 차이가 표현력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이 필터는 그라데이션 필터입니다. 우리가 풍경을 찍으러 갔는데 하늘이 참 이쁩니다. 산도 이쁩니다. 하지만 노출을 산에다 잡으면 하늘은 하얗게 날아가 버리고요, 노출을 하늘에다 잡으면 산은 어둡게 됩니다. 그건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비슷하게 보이지만 하늘이 훨씬 밝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필터를 써서 어두운 쪽은 농도가 있는 쪽을 쓰고요, 어둡지 않은 쪽은 밝은 쪽을 쓰게 되면 사진이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나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빠른 결과물을 얻고요, 보정을 귀찮아서 안 하거나 못 하거나 아니면 나도 남들처럼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제일 좋은 건 만약에 렌즈가 이렇게 있다 싶으면 손으로 이렇게 높이를 맞출 수도 있고요. 이런 원형 필터에 가운데가 나뉘어져 있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딱 정해진 구도만 찍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얘는 조금 올리면 밑을 더 살릴 수 있고 조금 내리면 위를 더 어둡게 할 수 있고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라데이션 필터는 개인적으로 홀더형 필터가 제일 낫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건 아나모피 필터라고 필터에 줄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필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영화나 그런 거 보면 파란 선이 쭉 나가서 그런 느낌을 주는 영화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키아누 리브스가 나오는 존 웍이라는 영화인데요, 제가 찍어 놓은 사진을 보시면 느낌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렌즈를 사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필터를 구하려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직구로 아무리 찾아봐도 두 번째로 강도가 센 겁니다. 그래서 약간 인위적인 맛이 좀 있습니다. 저는 필터류는 농도가 제일 연한 거, 약한 거를 사용하는데 파란 줄이 그어지는데 줄의 간격에 따라서 이건 2mm 간격으로 그어져 있고요, 저는 4mm 간격을 원했는데 4mm 간격은 구할 방법이 없고요. 사각 필터는 있는데 보통 이런 필터를 MPTV 필터라고 해서 어떠한 효과를 주는 필터,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 제작에 사용을 한다는 필터인데 이런 필터류들은 금액대가 있습니다. 특히 사각 필터는 클릭하다 보면 필터가 왜 이래? 100만 원 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도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사각 필터는 사용을 못합니다. 하지만 이런 필터들은 하나씩 가지고 계시면 어느 날 특수한 효과를 누릴 수가 있고요. 저는 사용하지 않지만 크로스 필터라고 해서 빛을 찍으면 십자, 육각형, 팔각형에서 곱하기 4, 곱하기 6, 곱하기 8해서 크로스 필터라는 것도 있습니다. 빛 갈라짐하고 틀리게 필터 자체에서 그렇게 빛을 쭉쭉 찢어주는 그런 느낌의 크로스 필터가 있는데 저는 그게 없습니다. 그리고 야간에 사용하는 야간 필터, 이 별사진, 은하수 사진 담는 분들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색온도를 맞춰서 보통 색온도를 뭐 4000대, 4600, 4400, 4200 뭐 상황에 맞춰서 맞추고 별을 담는데 필터를 써버리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별들이 나오고요. 은하수도 보정을 안 해도 여기 은하수 띠까지 다 보이게 잘 나오더라고요. 저는 별 사진은 가끔 캠핑이나 낚시 갔을 때 타임랩스 같은 걸 찍지만 주로 별 사진을, 은하수 사진을 찍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이트 필터는 없는데 밤 사진, 별 사진, 은하수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 찍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나이트 필터가 있으면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나이트 필터 역시도 상당히 고가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필터의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제가 만들어 놓은 리뷰 외에 다른 것들은 리뷰를 만들어서 하나씩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모든 필터의 종류를 다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필터의 종류에 대해서만 알아봐도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그 모든 필터들을 종류별로 하나씩 따져본다는 건 생각보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되고 영상과 사진 쪽에 구독자가 많이 늘어난다면 라이브 방송으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대로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고요. 필터 종류도 참 많고 금액대도 다양합니다. 내가 렌즈가 한 5개 정도 있다, 종류별로 필터를 산다 하면 거의 자동차 값보다 더 비쌀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필터의 선택은 나에게 분명히 큰 도움을 줍니다. 원본을 내가 원하는 강압적인 효과로 담을 수가 있기 때문에 후보정을 한다고 해도 상당히 용이하고요. 둘째는 무보정으로 찍어도 얼마든지 표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 필터의 본질이 나의 렌즈를 보호하기 위함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MC UV 필터 같은 경우에는 렌즈의 보호가 맞습니다. 사진을 처음 배우면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와, 저 사람 사진은 너무 쨍쨍한데? 너무 쨍쨍해서 좋아. 와, 이 사람 사진은 아웃포커싱이 장난이 아니다. 결국에는 쨍쨍하고 아웃포커싱이 잘 되는 사진을 원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필터는 쉽게 얘기하면 막입니다. 막이 쳐진다는 건 그만큼 렌즈 본연의 성능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필터를 선택하셔야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는 거, 그건 확실한 팩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필터의 종류와 형식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고놈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필터별, 회사별 차이점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장비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투자를 하는지, 가방, 삼각대 등등 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제가 1편 제습함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가장 큰 목적은 어떠한 보호와 효과보다도 내 마음이 편안해진다. 그게 가장 첫 번째 장점입니다. 필터 역시나 내가 원하는 걸 그만큼 잘 표현해 준다면 가격과 종류를 떠나서 그걸 표현해 줄 수 있는 필터가 최고의 필터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필터의 형태 그리고 종류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도 시간이 이렇게 길게 지나버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